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184페이지 실력 양성 운동입니다. 교과서 184페이지 실력 양성입니다. 실력을 키운다. 물산 장려 운동을 전개한다. 무슨 말이냐? 자, 3.1운동 이후에 일본의 경제적 침투에 맞서서 민족 산업을 육성하자. 우리도 이제 조선인들이 한국인이 중심으로 돼서 이제 산업을 한번 부흥시켜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세우는 기업이 늘어났다. 하지만 일본 기업에 비해 그 수나 자본금이 훨씬 적었고, 왜? 회사를 하나 세우더라도 당시에 일본이 허가제를 시행했습니까? 신고제를 시행했습니까? 허가제였죠. 신고제가 아니고 허가제였어요. 일본이 자기네들에게 이익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한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면 허가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일본 기업에 비해 많이 열세에 있었다. 금융을 장악한 일제와 타협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웠다. 이미 뿌리를 잘 박아놓고 있었던 일본과의 타협이 없이는 성장이 어려웠다. 자본과 기술이 우세한 일본 기업과 경쟁했을 때 그 경쟁력이 매우 낮았다. 이런 상황에서 1920년 평양에서 조만식 등의 주도로 물산 장려 운동이 시작됐다. 어떤 내용이냐? 내 삶인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요즘의 구호로 보면은 신토부리, 우리 땅에서 난 것은 우리 몸으로 가야 된다. 외국 농산물 먹지 말고 우리 농산물 먹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민족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토산품의 애용, 근검저축, 금주, 단연 등을 주장하자. 술, 담배 끊자. 물산 장려운동을 한때 대중에게 폭넓은 공헌과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 상인의 농간으로 상품 가격만 오르고 사회주의자로부터 이기적인 운동이라고 비난을 받았다. 밀립대학, 백성들이 세운 대학입니다. 현대 문명의 세계적 흐름을 받아들여 신문화를 건설하는 움직임 속에서 하늘천 따지 천자문 한자 교육은 이제 의미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신교육이 강조돼서 학교 설립 운동이 활발했다. 자, 3.1운동 이후에 문화 통치를 표방한 일제가 이제 정신을 통치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3면 1교회 원칙을 내세워 공립학교를 증설했다. 세계면에 학교 하나를 세웠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의 항학열, 자, 공부하고 싶은 열정, 그 열망을 따라가지는 못했다. 이에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 설립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야학, 밤에 공부하는 데입니다. 강습소 등이 세워져서 대중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했다. 그래서 일제의 식민지 우민화 교육,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은 고등교육, 고급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을 배우고 식민지 나라의 백성들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하찮은 그 잡의 기술들을 배우도록 했다. 그래서 하찮은 기술들만 배웠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밑바닥에서 그렇게 돈 얼마 많이 벌지 못하고 일하고 있고, 일본 애들은 고급 기술을 배워서 다시 말하면 돈을 많이 버는 좋은 직종에서 일을 하게 됐다. 여기서부터 이미 빈익빈 부익부가 이제 결정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극복하자. 이제 우리도 조선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도 좋은 실력이 있는 기술, 지식을 배우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자. 한민족 1000만 명이 한 사람당 1원씩만 모아서 하나 만들자. 하지만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했다. 일제가 정치운동이다, 쉽게 말하면 회방을 놓았던 겁니다. 야, 저거 돈 모아서 지구들 딴 데 쓰려나 같다, 이렇게 유언비도 퍼뜨리고, 또 실제로 먹고 살기 바빴어요.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 일원도 내기 어렵고 의심의 눈초리가 많았다. 자치운동을 내세워 일제와 영합했다. 물산 장려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일부 민족주의 계열 인사에서는 일제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고 그 밑에서 정치적으로도 실력 양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친일파죠. 아주 교묘하게 나쁜 놈들입니다. 이광수, 최린, 김성수. 김성수는 고려대학교를 세운 사람입니다.
일제의 문화 통치에 기대를 걸면서 조선의회의 설립을 추진하는 등 쉽게 이야기하면 친일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일제와 타협해서 한국인의 정치적 권리를 얻으려는 움직임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민족주의 세력의 불만 초래했고 결국 이용만 당했다. 농촌 계몽운동을 전개했다. 자, 인라이트먼트, 눈이 띄어진 겁니다. 아하, 깨닫게 해준 겁니다. 1920년대 말부터 민족주의 진영은 궁핍한 농민에게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봤다.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문맹 퇴치와 까막눈이기 때문에 무엇을 알려줘도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글자를 이제는 교육시켜준 겁니다. 한국어 교육을 한 겁니다. 생활 개선 등 농촌의 당면 문제를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다. 일본 입장에서도 너무 까막눈이면 자기네들이 통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의 그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허용을 해준 거죠. 그 선까지만 이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라고 하는 구호와 함께 한글 교재를 보급했다. 한글 교육, 문자 보급 운동. 분할로드 운동을 이제는 세웠다.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 모아서 교재를 쳤다. 자, 의의와 한계. 물산 장려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 등으로 대표되는 1920년대의 시대양성운동은 민족경제의 자립과 근대교육의 보급, 신문화의 건설 등을 통해 우리 사회를 문명사회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민족운동의 흐름이었다. 이는 우리가 근대적으로 발전하고 이를 통해 민족 독립의 토대를 마련하고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한계죠, 한계.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전개가 되었기 때문에 식민 통치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적극적인 항일 투쟁과는 거리가 멀었다. 즉 먹고 살 만한 정도 수준의 그러는 이제 훈련만 이루어졌다. 그리고 일제의 탄압에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보였다. 왜? 일본이 이간질했으니까. 같은 민족주의 계열에서도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우리 일본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독자 노선을 이제는 마련하자. 우리 일단 힘부터 키우자. 힘부터 키우려면 일본과 협력해야 된다. 이런 친일파들이 득세하기 시작한 겁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